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됐죠. 그리고 시장에서 다소 걱정했었던 이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하지만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향후에 금리 전망이 조금 불투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동결, 이러한 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그 이야기 전달해 드릴 거고요. 칠레에서 열리고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미중의 무역회담도 같이 무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33이라고 하는데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리고 삼성전기입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인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뒷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이 많은 새내기주, 신규 상장 종목들 경쟁률은 높아도 주가는 좋지 못하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알아봐야 되겠죠. 네, 새내기주들이 주가를 하락하는 이유, 상장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이네요. 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이 이렇게 끝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깊어졌을 것 같고요. 이제 11월 8일이 입동이에요. 겨울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죠. 물론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적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옷들 꺼내서 너무 두꺼운 옷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얇은 옷도 추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두껍게 옷을 좀 입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낮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늘 쪽보다는 햇빛 나는 쪽을 이제 양지 바른 곳을 자꾸 찾게 되는 그런 사례가 좀 나오게 됐는데 좀 날씨가 변화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 패턴도 좀 달라지고요. 몸이 받아들인 변화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참고하셔서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럴 때 영양제들 잘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날씨가 변화할 때 적응하는 것처럼 시장이 변화할 때도 같이 주식 계좌를 거기에 적응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영양제 같은 역할이 이제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제대로 이해하느냐 그 내용에 달려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면은요, 뉴욕 증시에서, 상승세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폭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이 계속되는 모습들은 일단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전날 움직임은 약간 혼조 양상,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양호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FOMC 결과가 이제 금리 인하가 나왔죠. 그래서 1.5에서 1.75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7월달 이후에 7월달 내렸고요. 9월이었나요? 10월이었나요? 9월이었죠. 9월에 한번 내리고 이제 10월달에 한번 또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달 이후에 3번 연속 FOMC에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만 벌써 0.75%포인트 금리 인하가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었단 말이에요. 경기 지표도 안 좋았었고, 뭐 미중 무역 협상도 그랬었고, 그래서 또 트럼프의 압력이 가장 심했었기 때문에 뭐 미국의 가장 큰 적은 파월이다, 네, 바보 멍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원색적인 비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파월도 상당히 이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늙었어요. 네. 한 1,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많이 받았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는데, 어쨌건 이번에도 금리를 내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연도에 트럼프가
원했었던 그런 부분에는 많이 근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향후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뭐 금리 인상의 기조가 나올 것이다 등등의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지수를 조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파월이 이야기한 것은 어느 정도는 네, 그런 부분과는 조금 상반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조금 우호적이었다. 그러니까 생각했었던 어떤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우호적인, 아직 매가 되지 않은 비둘기 뭐 그런 정도, 네, 약간 그 피가 섞여 있는, 네, 약간 믹스된 그런 느낌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연준은 그동안 통화정책을 설명을 할 때, 기자회견하면서 발표를 할 때, 계속해서 사용했었던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겠다라는 문구를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경제적 어떤 그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책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이제 써놨었던 건데, 그걸 없앴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는 이제 그럴 일이 없다. 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것이 뭐였냐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우리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하는 한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계속 적절할 것이다. 뭐 이거는 그냥 뭐 큰 변화가 없다라면, 변동이 없다라면 그냥 지금처럼 경기의 어떤 그 유지를 위해서 금리를 동결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정말로 상당한 수준의 물가 상승이 이어져야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압박을 해줘야지만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그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도 없고 금리 인상도 없겠지만 동결 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네. 미국에 대한 매력도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좋다라는 분석이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 즉 전체적인 분위기, 즉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유입이 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좀 해줬습니다. 하나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제거가 되면서 걱정했었던 부분의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뭐 경제지표들은 나쁘지 않았죠. 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네, 부담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2.9% 증가했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은요, 1.9%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2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큰 차이 없죠. 2분기에 2.0이었고요. 시장 예상은 1.6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도 크게 올랐고, 또 지난 분기보다도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경제도 탄탄하고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당분간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부담될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약간 변수를 주긴 했습니다. 그,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었는데, 칠레가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칠레 내에서, 시위가 지금 발생이 돼가지고요. 시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과 중국은 이 칠레에서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그 1차 무역 협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칠레에서 지금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이거 뭐 무역회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칠레 대신 마카오에서 정상회담을 한번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마카오는 자유지역이라고 좀 봐야 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콩에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홍콩도 시위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마카오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중국이 먼저 이제 마카오 쪽을 얘기했다라는 발언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와이낫이 되겠죠. 당연히 니네가 원하면 해줄게라고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차 무역 회담이 정말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아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의 될 것 같아요. 네, 시진핑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뭐 둘 다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차 무역회담은 뭐 크게 부담될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도장이 순조롭게 잘 찍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가들은 시장이 앞으로 조금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변수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도 좀 적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합니다. 셀33 그리고 공매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대충 느낌 오시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입니다. 최근에 이런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시겠지만 HLB 때문이었겠죠? 네. 실제로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의 상승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뭐 HLB 같은 경우도 뭐 공매도 물량이 많이 줄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고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것들은 우리도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지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손실폭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공매도도 이런 손절매도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에 공매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가 가장 많은 톱3의 종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뭐 셀트리온은 1등입니다. 지금 1200만 주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들 살펴보면은 이제 이 규모면에서 상당한 그런 공매도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계속해서 8월경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죠. 8월, 9월, 10월경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은요, 외국인 매수가 아마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공매도의 환매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또는 그 삼성전기나 뭐 악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공매도 세력이 과연 손실을 그렇게 많이 보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HLB 같은 경우야 지금 공매도를 했다라면 이게 신고가가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수준에서 본다라면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이 분명히 이게 지난 HLB 같은 경우는 4월, 5월, 6월에 공매도 쳐놓은 것들을 이제 7, 8월에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공매도 환매하면서 수익을 많이 봤고요. 그 환매 때문에 주가가 8월, 9월에 올라왔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임상 3상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9월 달에 들어온 공매도, 즉 5만원 아래쪽에 들어온 공매도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이겠죠. 다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가 아니죠. 그리고 공매도가 지금 2018년도 고점에서부터도 계속 진행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만큼 올라왔다고 해서 공매도가 정말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온 공매도 글쎄요라는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되는 느낌이 좀 있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2018년도부터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온 공매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주식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하락시켜 왔었는데,
그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었던 주가, 그것이 이제 반등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공매도 환매가 일어난다. 이것이 손절 매도에 대한 환매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그 공매도 쳐놓은 것에 대한 수익 실현인지는 사실 그 성격을 알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단순하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서 공매도가 환매하고 있다, 공매도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환매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물론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부터 쳐왔었던 공매도의 움직임들이 환매가 이제 집중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얘네들은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환매에다가 플러스 신규 매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공매도에서의 차익 실현과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수익 실현도 외국인들이 같이 챙기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은 한쪽 단면만 봐서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공매도들이 이 셀33이라는 이 기업들에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뉴스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매도의 잔고가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많이 쳐왔었던 부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 뭐 쇼트 퀴즈라는 것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HLB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셀33 같은 경우는 쇼트 퀴즈와는 크게 관계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분위기를 계속 그렇게 잡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요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잔고는 이 셀33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환매로 생각되는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시 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것들이 정말 손실 때문에 환매가 들어오는 것이냐, 글쎄옷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HLB의 공매도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개미들이 많은 새내기주,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경쟁률이 높아도 주가는 비실되고 있다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 상장한 종목 중에 아톤이라는 신규 종목이 있습니다. 경쟁률이요, 청약 경쟁률이 653.9대 1이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니까 청약에다가 1억 원을 넣어놔도 15만원어치밖에 물량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근데 이 공모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해지고 나서 주가가 일단은 처음에 뭐 상승을 좀 했죠. 네, 공모가가 43,000원보다 높은 상황이 나타났고, 종가가 근데 42,850원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가는요. 그러니까 첫날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공모가보다 또 내려왔고,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41,850원, 그래서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는 뭐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 양호하다, 이 정도 모습이다라는 것은 뭐 보통 주가가 처음에 공모가에서 많이 뻥튀기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이 장외에 있다가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서 공모 가격이 크게 뻥튀기가 되고, 또 여기서 주가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장외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까, 이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아톤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했었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아톤이 자금을 조달했었던 시기가 2016년도 정도인데, 그때 가격이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다. 이건 뭐냐면 장외에서 물량을 다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상장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생각해보세요. 6,000원에서 7,000원인데 43,000원 공모가 4만원이라고 칩시다. 4만원 칩시다. 그러면은 뭐 적어도 7,000원이라고 치더라도 7535, 그죠? 500%가 넘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네, 5배, 원금의 5배요.
그러니까 1억을 넣어놓으면 5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누구라도 차익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긴 하지만 기관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뭐 자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요,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이런 구주주들에 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할 길이 없어요. 네.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상장을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막 사죠.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 그때 판단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들 수급 동안 잘 살펴보세요. 처음에 오랜 기간 동안 기관과 외국인 또는 이제 뭐 개인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구주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구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상장 전에 이미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하기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게 됐는데 사들이는 사람도 물론 많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신규 종목들은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들이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의 검증을 받기 위한 시간, 즉 주가의 조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네, 뭐 특별하게 자신만의 어떤 기법이라든지 대응 전략이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일단 한 번에 이런 폭풍, 즉 과거에 있었던 물량이 다 쏟아져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주가가 자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라,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지만 뭐 앞으로도 이런 동결 기조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진행을 해드렸고요. 칠레에서 무역회담이 무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주최국이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고요. 다른 지역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달드려서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셀33 강세에 뒷목 잡는 공매도 세력, HLB의 어떤 인기를 편승해가지고 지금 얘네들도 같이 붙이는 것 같은데, HLB는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것인지 이제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물론 HLB도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지 않아서 이것도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셀33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공매도의 움직임들이 정말 손해를 봐서 이런 환매를 하는 것일까? 이거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건 맞지만 또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이 환매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공매도 세력이 굳이 손해를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개미들이 많은 신규 상장 종목, 상장 시점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만 네,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장 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다 쏟아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도 항상 조심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책 한 꼭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기적 광기에 빠진 대중은 구제불능이다. 재무용어로 말하자면 셋 이상은 세지 못한다는 말이다. 어떤 움직임이 있기만 하면 기업 가치나 시장 가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매입하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 재료가 나오면은 일단 뭐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막.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 네, 해드렸으니까. 광기, 네, 뭔가 좀 너무 북적북적 된다, 시끄럽다, 그러면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